지수야, 도망쳐.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폭발음, 총성 그리고 피냄새. 15년 만에 돌아온 그 남자는 과연 내 남편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윤지수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947년 여름의 일입니다. 지수 할머니가 21살이었을 때였지요. 1947년 여름,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초가집들이 해안가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마을 한가운데 큰 느티나무 아래엔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물은 참 맑고 시원했다고 합니다. 지수는 매일 아침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끌어올리는 것도, 짠 바닷바람에 손이 트고 갈라지는 것도 그저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우물가에서 두레박을 내리고 있을 때 군복 차림의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물동이가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 조금 놀랐지만 그 청년의 눈빛이 참 맑고 따뜻했습니다. 지수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은 밧줄을 잡아 물동이를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이 근처에 사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군 복무 중인데 잠깐 휴가를 받아 내려왔습니다. 저는 윤지수라고 해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 우물가에서, 바닷가에서, 마을 어귀에서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걷고 소박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년은 예의 바르고 다정했습니다. 지수는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지수 씨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해질녘 바닷가를 걸으며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고백을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바닷가에서 치른 결혼식, 맑은 하늘과 따뜻한 봄바람이 신랑 신부를 감싸 주었습니다. 이듬해 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집엔 늘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어렵고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마을을 뒤흔드는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멀리서 포성이 들려왔고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지수야, 나 다시 군대로 가야 해. 영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수는 젖먹이 아들을 안고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수 씨,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약속해요. 저와 준호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반드시 돌아올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꼭 돌아올게. 영수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안녕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한방눈이 내리던 날, 군복 입은 병사 한 명이 지수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 윤지수 씨 맞으십니까? 김영수 중위님께서서 전장에서 전사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봉투를 든 손이 하얗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안 돼요. 돌아온다고
약속했는데. 영수 씨. 그날 이후 지수는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밭을 일구고 삭바느질을 하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만 보고 견뎠습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1965년 여름, 지수는 36이 되었고 준호는 이제 15살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낯선 남자 2명과 함께 한 사람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영수였습니다. 아니, 영수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15년 전 전사했다고 알려진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지수야, 나야, 내가 돌아왔소.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영수 씨,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전사했다고. 하지만 준호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라는 그 사람도 그렇지만 함께 온 두 남자가 더 수상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험악한 인상, 날카로운 눈빛. 그들은 말이 거의 없었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듯 둘러보았습니다. 음산한 기운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준호는 학교에서 반공교육을 철저히 받은 세대였습니다. 간첩의 특징을 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해. 혹시 간첩 아닐까? 준호는 어머니와 그 남자가 어색하게 대화를 나누는 틈을 탔어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을 달려 마을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경찰관 아저씨, 우리 집에 수상한 사람들이 왔어요. 간첩 같아요. 준호의 급박한 신고를 받은 경찰관 3명이 서둘러 지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영수 씨 맞으십니까? 신분증 좀 확인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영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영수가 탁자 위에 소주병을 번쩍 집어들더니 앞장선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으악! 경찰관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달려들었고 간첩 1명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탁자가 엎어지고 그릇이 깨지고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몸싸움 중에 간첩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수류탄이었습니다. 둥근 철제 물체가 마룻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폭발이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몸싸움을 벌이던 경찰관과 간첩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기가 집안을 뒤덮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또 다른 간첩이 권총을 꺼내 남은 경찰관의 가슴을 겨냥했습니다. 경찰관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뛰어온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공포와 혼란 속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꼭 껴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미안해. 영수가, 아니 영수처럼 보였던 그 남자가 뒤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간첩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수와 준호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간첩의 아내, 빨갱이 자식이라는 손가락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믿으며 버텼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석양은 매일 아름답게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지수는 가끔 우물가에 섰습니다. 그날처럼 두레박을 내리며 그때 그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물동이가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첫사랑의 설렘, 결혼의 기쁨, 그리고 이별의 아픔. 그 모든 것이 지수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어머니를 위해 씩씩하게 성장했습니다. 대학을 나와 선생님이 되었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효도했습니다. 지수 할머니는 이제 98세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그 바닷가 마을에 살고 계십니다. 가끔 우물가를 지날 때면, 아니 이제는 수도가 생겨 우물은 메워졌지만 그 자리를 지날 때면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진짜 우리 영수 씨였을까요? 아니면 닮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지수 할머니는 지금도 그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그 청년과의 사랑은 그 어떤 전쟁도, 그 어떤 세월도, 그 어떤 의심도 지울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 사랑이 지수 할머니가 평생을 버티고 살아온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전쟁을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각자의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헤어짐의 이유도, 돌아오지 못한 까닭도, 그리고 돌아왔지만 믿을 수 없었던 순간도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사랑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지탱해온 힘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첫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잊지 못하는 그 사람과의 추억,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선정된 사연은 이렇게 소중한 콘텐츠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